그래 그럼 봐줄게. 한 70만 원만 돼. 그렇게 그럼 30만 원 주고 못 살지 당연히. 그럼 당나라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관료들이 나중에 세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국가에서는 그 국세가 있어요. 세법이 있어요. 세법을 내렸는데 그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멍청해. 쉽게 말하면 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국법이 이렇다 하고 이게 해가지고 그냥 뻗듯하게 이게 황상께서 내리신 국법이니라 뭐 딱 보면 원래 국법이 아니라 이제 가짜 국법을 지가 만든 거야. 저기 변사또 이놈의 새끼가 당나라 때 내가 똑같이 변사또라고 그렇게 해요. 변사또 이놈의 새끼가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게 국법을 뻥을 치기로 이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 등골 빼먹기 좋은 세법이 뭐냐면 사람 머릿수당 세금을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사람 한 명당 세금을 똑같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지든 그냥 세금을 똑같이 매기는 머릿수대로 그렇게 세법이 있어요. 옛날 고려도 그것 때문에 저기 많이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못하죠. 보통 그걸 많이 써먹어. 그럼 가난한 집 같은 데서는 그걸 못 버텨요. 애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100만 원 버는데 집안에 저기 가장이 한 명인데 100만 원 버는데 세금을 70만 원 내야 돼. 당연히 굶어 죽죠. 나중에 못 살죠. 그래서 어떤 그때 병폐가 일어났었냐면 그걸 다 노려요. 변사또들이. 왜? 그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로 농경국가에서 저기 탄관 오리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 이게 드라큘라 백작 같은 짓을 하냐면 고혈을 짜냐면 이제 고혈을 짠다고 하죠. 중앙에서는 먼저 토지를 몰수를 내요. 뭘 이용해서? 세법을 이용해서. 지가 세법을 가라로 만들어 버려요. 왜? 백성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세법이 어떤지. 근데 중앙에서는 그 세법이 틀려. 그렇게 안 내려가는데 지방에서 이제 변사또 같은 지가 세법을 만들어 버려. 그 지방에서. 그러면 거기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왕래도 없고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무식해. 그게 법인 줄 알아. 그러면 첫 번째로 세금을 과도하게 물르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저기 100만큼만 이 지역에서는 100만큼만 걷으라고 했는데 한 10,000만큼 걷는 거야. 100배 이상을 걷어버려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옛날에 당나라 때가. 근데 그게 최치원이 갈 때였어요. 그 최치원이 어디로 이제 저기 지방으로 이제 관하러 갔을 때 최치원은 어떻게 하냐? 국법대로 세법을 적용을 해요. 그래 최치원에 가는 데는 저기 최치원에 있는 관료가 다스리는 데는 다 백성들이 막 최치원을 겁나게 이게 모셔요. 막 여기 살기 좋나.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최치원이 파견된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다 와. 다른 지역에서. 왜? 다른 자기네 지역에 있으면 변사또들이 저기 세금을 겁나게 말도 안 되게 매겨가지고 자기네들 다 노예로 만들어. 땅도 뺏고 자기 자식들도 뺏어가지고 노예로 다 팔아먹어. 근데 최치원 이 양반은 어떻게 하냐? FM대로예요. 국법 세법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런센스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국법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관료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지방 관료가. 근데 최치원은 국법 그대로 관료를 그대로 해버려. 국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최치원이 관료 여기 지역에 어느 성에 이렇게 파견이 된다고 하죠. 지금 성이라고 하죠. 어느 성에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당나라에서 그쪽 이사를 다 와. 국민들이. 왜? 여기 최치원 이 양반이 있는 데면 이 양반은 세금을 갖다가 많이 안 걷어. 조금만 걷으니까 모든 저기 그 당나라 거에서 이사를 와. 소문을 듣고. 그럼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냐. 황실에서 쟤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모함을 받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조정 대신들이 매관 매직으로 겁나게 돈을 쳐먹었어. 그 매관 매직한 애들이 지방에서 이제 이게 삽도하면서 또 여기 돈도 받고 이제 걔네들이 원래 100만큼 세 거두면가 10,000만큼 세 거두면 그 중에 한 2,000, 3,000만큼은 조정 대신들한테 상납을 해야 돼. 근데 최치원은 상납을 못 하죠. 구법대로 해버리니까. 그래 조정 대신들한테 최치원이 어떻게 되냐? 내 눈에 가시로 찍혀요. 그래가지고 조정 대신들이 최치원에 이제 어떤 성에 이렇게 파견 관료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저기 백성들이 최치원을 막 칭송을 하며 뭐 해요.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영무로 몰아봐. 누구를? 최치원을.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야. 원래 이렇게 저기 매관 매직해가 조정 대신들이 이렇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게 매관 매직가 사또 같은 애들 파견은 걔네들이 또 이게 또 뇌물을 바쳐야 하는데 내 주머니에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저를 죽이려고 했던 애들이 제 어렸을 때 제 중마기 친구였어요. 송씨였는데 송 이름 바뀌어가요? 송씨에다가 원래 임금주자에다가 그 틀릴 거 임금주자에다가 선이 선할 선자예요. 일종의 화두적인 선거예요. 선한 임금이 되라는 뜻이에요. 왜? 선하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이번 시대는 너는 선한 임금이 되라 해서 송주선이란 이름으로 해요. 예, 그 양반이 조정 대신해서 그 양반. 이번에 저거에 이제 그 저한테 그거를 저기 뭐냐 그 지은 죄를 갖다가 저한테 이제 풀기 위해서 왔는데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 또 사람 안 변해. 그 나중에 그 친구를 내가 인연을 딱 끊어버리죠 그냥. 이 친구는 속다르고 겉다르는 저기 친구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딱 끊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제 친구였는데 이번 생의 친구. 이번 생에 제 첫 번째 중마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통 단짝 친구였죠.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단짝 친구였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당시엔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 친구가 알면 내가 분명히 멀리 할 거 하는데 근데 하던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 사람은 안 변해. 진짜로 안 변해. 정생이 하던 짓 그대로 똑같이 다 하더라고 보니까. 인데까지 제가 관찰한 거 보면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아버지가 하고 몇 명 있어요. 조정 대신이. 그 당시에 저를 갖다가 역모로 봅니다. 왜? 역모로 뭘로 어떻게 보냐 황제한테 지금 최치원 저자한테 모든 국민들의 이게 저기 당나라 국민들의 모든 민심이 최치원한테 가 있다고. 그때 황소의 난을 제압한 상태였어요. 상소의 난을 제압하고 조정에 있었는데 조정에 있으면 그 당시에 최치원 이 양반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지방으로 파견시켜달라고 해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무슨 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중앙 있고 이제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도로 나누잖아요. 이게 도지사라고 하면 되네. 지금으로 따지자면 도지사로 이게 발령을 내려요. 당나라에. 그 도지사로 발령을 내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 최치원이 안 그래도 당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세금 제도도 이걸 갖다가 FM대로 하는 거야. 다른 데서는 FM대로 하냐? 이제 저기 최치원이 다스린 저기서는 다 무조건 FM대로 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군수나 이제 저기 현방 이제 저기 사또급들 있잖아요. 이 밑에서는 이제 이걸 못해요. 그럼 법대로 저기 국가의 그 법대로 그 세법대로 그대로 거둬야 돼. 안 그러면 최치원이가 다 저기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조정 대신 애들이 거기서 올라와야 할 뇌물들이 안 올라간 거야. 왜? 최치원 이놈의 새끼 때문에. 최치원 이놈의 새끼 때문에. 최치원 이놈의 새끼가 FM대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니까 뇌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 그죠? 더 저거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래서 어쨌든 최치원을 영무죄로 봅니다. 영무죄를 어떻게 보냐? 지방에 이제 그 당시에 도독이라고 해요. 보통 지방 도독. 도지사. 우리나라 따라하면 도지사 도독으로 가는데 이 양반이 이제 도독으로 가는데 중앙에서 이제 이거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 황제한테 이제 하는 거야. 저기 이제 황제도 알아. 기본 첩보를 하니까. 그러면 이 조정 대신들이 얘네들이 지금 저기 얘네들이 질투심에 지금 헌담을 하는구나. 최치원을 알아. 근데 황제가 최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황제가 민심이 황제보다 민심이 신하한테 더 많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영모죄로 나중에 다 엮어버려요. 왜냐? 간단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왕조가 탄생하기 전에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 날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칭송을 해요. 그럼 그게 그 자체가 명분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현재 왕조를 갖다가 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그 명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황실에서도 알면서도 최치원을 소환을 해요. 그리고 최치원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치원의 당 황제가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살아남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최치원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여기 있다가 당나라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이제 혐의를 갖다가 다 벗어요. 이제 증명을 해요. 황제 앞에서 제가 여기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칼로 자기 목을 딱 대면서 제 황제 앞에서 이렇게 딱 직접 이렇게 조종대에서 이제 좌우 다 물려놓고 황제 앞에서 그냥 독대를 하고 황제께서 저한테 여기서 죽으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칼을 딱 뽑아 저기 해가지고 자기 목에다 대고 여기서 제가 자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황제가 나중에 믿고 풀어줘요. 아니 내용이 틀린데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정 사관이나 조정 대신들이 자기네들 미워하기 어차피 사관이나 문관이나 조정 대신들이 최치원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의 그 이야기를 역사에다가 그렇게 남기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이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어 최치원이. 그래 최치원이 황제가 직접 옥으로 찾아와서 독대를 해요. 그리고 황제 보고 이게 저기 최치원이 이제 옥에 온 모든 좌우를 물려들고 옆에 있는 스파이들 다 있으니까 다 저기 멀리 밖에 물려들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기 어떻게 이제 옥 밖에 있지만 어떻게 할지 얘가 모르니까 하도 얘가 저기 무술 실력도 뛰어났거든 최치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 좌우를 물리고 황제가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할 용도로 황제도 기본적으로 무술을 배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럼 자기 몸 저기 보호할 정도는 돼요. 그러면 자기 옆에 칼을 하나 딱 차고 최치원으로 독대를 해요. 그러면 최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저기 폐하께서 여기서 죽으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못 보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희가 죽겠냐? 네 죽겠다. 그러면 황제 그 폐하가 가까이 오시는 그 칼을 갖다가 저한테 주십시오.